자료 활용하는 방법, 자, 그거에 대한 오늘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 나눠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분은 스펜서 헤이우드라는 70년대 마이클 조던만큼 굉장히 유명한 농구 선수입니다. 자, 근데 이 선수와 관련된 굉장히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는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명예의 전당도 올랐던 70년대에 전성기를 누렸던 선수이기도 하고요. 자, 그때 나이키가 창업한 지 얼마 안 되고 나이키가 이제 브랜드도 알리고 또 성장하기 위해서 이 선수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광고 모델로 좀 섭외하면서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은 나이키에 광고를 해주면 현금 10만 달러 70년대 10만 달러면 굉장히 큰 금액이겠죠. 그와 더불어 또 하나의 제안은 나이키 주식의 10%를 주겠다. 근데 헤이우드가 이제 에이전트와 상의를 했고요. 그 조언에 따라서 10만 달러를 선택합니다. 근데 뒤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헤이우드가 계속 회고하면서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후회한다고 합니다. 자, 왜일까요? 50년이 지난 지금의 나이키의 시가총액은 약 1,100억 달러 정도 되고요. 헤이우드가 10만 달러가 아닌 나이키 주식의 10%를 선택했다면 현재 아마 그의 자산 가치는 110억 달러. 하나로 환산하면 13조 2천억 원 정도의 가치가 됐겠죠. 자, 반면에 마이클 조던은 현역으로 은퇴하고 나서요. 오히려 그때 현역으로 뛸 때만큼 그 정도의 지금도 배당 소득을 유지해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밌는 일화죠.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은 어떤 선택을 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미래 가치는요, 현재 우리의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자, 결국은 어떤 부를 누리고 가치 있는 일을 만들어가는 분들의 특징은 현재 가치가 아닌 미래 가치에 집중하고 그 미래 가치를 현재 어떻게 그 가치 있는 일로 완성시켜 나가는 과정, 그거에 뭔가 많은 걸 투자하는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시크릿 다큐멘터리의 메인 주인공 중에 한 분이죠. 존 아사라프. 그의 삶도 중동의 이민자 출신이었고요. 굉장히 어려운 청년 시절 또 불황하였던 그가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그런 이론을 배우고 완전히 지금은 수조 원의 자산과 또 전 세계의 많은 분들에게 긍정적인 동기부여를 해주는 동기부여가이기도 하죠. 인간이 가진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선택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 선택에 의해서 자극을 받게 되죠. 물론 중간에 자유의지라는 자유가 있기는 하지만 결국 우리는 어떤 선택을 했냐에 따라서 현재를 통해서 미래가 결정되겠죠. 자, 이 영상은 최근에 방송된 영상인데요. 혹시 마처 세대란 말씀 들어보셨나요? 되게 재밌는 줄임말인데요. 부모님을 봉양하는 마지막 세대, 그리고 자녀에게 봉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 그래서 마처 세대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 한국전쟁 이후에 출생하신 분들, 이분들을 1차 베이비 부모 세대, 그리고 그분들의 이제 그분들에 이어서 다음 세대 2차 베이비 부모 세대, 1960년대 중후반 이후 그리고 70년대 초중반에 태어난 분들, 저도 이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남일 같지 않더라고요. 짧은 영상인데 대한민국의 2차 베이비 부모 세대들의 현실, 이 영상 보시고 이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72년생 류현수 씨도 그중 한 명.
요리도 배달도 모두 혼자 하는 나홀로 사장입니다. 요즘 인건비가 비싸가지고 처음부터 직원을 둔다는 건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네. 나날이 깊어지는 경기 불황. 자영업이 위기라는 걸 그라고 왜 모르겠습니까? 마음이 조급한 건 늦둥이 아들 때문입니다. 40이 넘어 생긴 아들. 아들은 지금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수영 선수를 꿈꾸고 있습니다. 너 그거 기억나니? 너 아빠가 가르쳐준 거 있잖아. 해가 아, 기억나지? 그 인생은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오, 이야, 우리 아들 똑똑한데. 오늘도 화이팅! 올림픽 금메달 박수 한번 쳐야지. 하이파이브 한번 해야지. 화이팅! 잘하고 와. 아빠 너 끝날 때 데리러 올게. 뒤늦게 아이가 생긴 기쁨도 컸지만 지난 10년은 부부에게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집안에 사람이 한 명 아프면 기둥이 흔들린다고 그러잖아요. 돈도 없는 사람이 또 그쪽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힘들더라고. 그러다가 와이프가 이제 갑상선 암에 걸리게 되고 일을 못하게 되니까 뇌출혈로 쓰러진 장모에 이어 아내까지.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돈 모을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냥 생활하기도 좀 빠듯했어요. 저 어려운 생활들을 하다 보니까 제가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전혀 없었어요. 저희 아들한테도 좋은 옷도 정품을 사준 적이 한 번도 없고, 거의 다 중고 거래나 이런 쪽으로 해서 구매를 해주고, 그런 얘기하면은 부모들을 부양을 해야 되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한다라고는 이중 부담으로 말 그대로 샌드위치처럼 딱 껴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보통 뭐 한 40대에서 50대 후반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일도 해야 되지, 부모도 부양해야 되지, 아이들도 양육해야 되지. 결국 이런 삼중인 거죠. 2차 베이비부머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5명 가운데 1명은 류연수 씨처럼 자녀와 부모를 모두 돌보는 이중 부양 상황에 놓여 있었고, 이들은 부모와 자녀를 부양하느라 월 평균 164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때가 이제 자녀가 성인으로 막 성장할 때입니다. 그래서 결혼 비용이라든지 취업을 늦게 하면 거기에 대한 이제 보조 이런 부분도 필요한 것이고, 공부를 하게 되면 학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겹치는 때가 50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 50대 주된 직장을 나오게 되고 자기의 소득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 부분에서 한쪽에서는 소득은 줄어들고 지출은 늘어날 테고, 이러기 때문에 여기서 한 5년, 10년 동안에 내가 재취업이나 주된 그 직장에서 어떻게 있었느냐에 따라서요, 여기서 엄청나게 승부가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이제 중요한 시간인 거고요. 자녀와 부모의 이중 부양 부담을 떠안은 샌드위치 세대. 이들의 또 다른 이름은 마처 세대입니다.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라는 뜻인데요. 가족을 부양하느라 본인의 노후 준비는 미흡하고 결국 은퇴 연령이 지나서도 돈을 벌기 위해 계속 일해야만 하는 중장년들. 하지만 이들을 위한 일자리 숫자는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중장년층의 속도를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멘트가 조금 의미가 있는데요.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중장년층보다 일자리가 따라가지 못한다고 마지막 멘트를 했는데, 결국 우리가 일자리를 찾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태어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꿈, 보다 나은 어떤 삶, 인간으로서 진짜 뭔가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비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일자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래 준비는 선택이 아니라 이건 필수입니다. 누구나 나이는 먹고 노동력이 떨어지고 경쟁에서 도태할 수밖에 없죠.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시점에서 아직은 뭐 건강하지만 건강한 내 무릎으로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시간이, 내게 허락된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중요한 건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 준비는 그래도 건강할 때, 꿈꿀 수 있을 때, 에너지가 있을 때 지금 준비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겁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강력한 대안인 기회가 제공됐을 때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 기회를 잡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 삶을 보호하고 지켜주려는 것이고요.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체인 사업을 해도 시간은 갑니다. 안 해도 시간은 갑니다. 어떤 시간을 보내는 것이 닥쳐올 우리 미래 노후의 안정감과 나은 삶이 보장되는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예쁜 정원을 망가뜨리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방치하는 거예요.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방치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언젠가 일할 수 없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자, 물론 저는 지금 체인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체인 사업이 대안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자, 우리는 일할 수 없는 시간을 위해서 그때 안 해도 되는 시간을 지금 저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체인 사업은요, 더 넓게는 네트워크 마케팅이죠. 결국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치를 시행착오를 최소화시켜서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 과정, 결국은 프로세스죠. 전문가는 프로세스를 소유하고 있고 그 프로세스를 더 디테일하게 챙겨나간 분들, 그래서 프로세스를 배워야 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우리 체인 사업은 그동안에 성장을 해왔던 과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린 철저히 그걸 배우고 결국은 우리 걸로 만드는 건 디테일을 챙겨야 돼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자, 디테일은요, 처음에는 잘 안 보여요. 자, 배우지도 않았죠? 행동에서 경험을 쌓지도 않았죠? 생소하고 낯섭니다. 용어도 서툴어요. 모든 게 낯섭니다. 그때 큰 틀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디테일을 알고 그것을 내 비즈니스 과정 중에 적용시킨다? 이건 매우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눈에 잘 띄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체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가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명확히 인식하시고요. 그걸 다시 방법론과 행동론으로 배우시고 그 안에 존재하는 디테일한 행동 과정들을 배워나가기 시작할 때 이제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자, 이 디테일이 언제 티가 나냐면 처음엔 잘 몰라요. 그런데 이 디테일을 먼저 배워서 경험하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 분들, 자, 경쟁이란 표현은 선의의 경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제 먼저 앞서가서 결과를 만들어낸 분들이 우리 눈이 띄기 시작하면서 사례가 나오면서 이때부터는 치열해지기 시작하죠. 자, 우리가 체연이라는 똑같은 환경에서 회사가 제공해주는 그런 환경에서 같은 제품으로 같은 보상 플랜으로 같은 시스템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누구는 되고 누구는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차이는 뭘까요?
자, 반드시 성장해 나가는 분은 그에 걸맞는 이유가 있을 거고요. 반면에 그러지 못한 분들은 또 그러한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그냥 방치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내가 현재 하고 있는 비즈니스의 어떤 방법론과 행동론을 점검해 나가시면서 이유를 찾아내고 교정해야 돼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그냥 시동 켜놓고요. N에서 D로 기아를 변속해주고 밟아야 앞으로 나가죠, 엑셀을. 그런데 N 해놓고 계속 악셀만 밟는 거예요. 이건 공회전이죠. 끄름만 나고 연료만 소비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상위 레벨로 핀이 성장해 나갈수록 디테일의 중요성은 점점 더 부각됩니다. 자, 보통 일의 결과는 처음에는 노력한 만큼 나와요. 어쨌든 사람을 만나서 미팅하면 노력한 만큼의 결과는 나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잖아요. 결국 어떤 결과 구간에 결과의 포화 구간에 진입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공회전 구간이 오는 거예요. 노력을 해도 내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답답해지는 거예요. 초조해지고요, 급해져요. 포화 구간에 진입하게 됩니다. 노력을 해도 딱히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디테일을 챙기지 않은 거예요. 디테일을 챙겨가면서 더 세밀하게 보면 그때부터 작은 정도라도 결과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작은 결과를 통해서 결국 디테일을 통해서 또 큰 틀에서 전체적인 우리 비즈니스를 성장시켜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결국 시스템이 존재하는 건 단순해서 배우기 쉽고 따라하기 쉽고 가르치기 쉬운 일련의 이런 과정들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구성 체계와 운영 원리, 그리고 결국은 시스템은 체계적인 미팅, 그 체계적인 미팅을 배워서 실질적으로 이론 지식으로 머무르지 않고 내 비즈니스의 행동으로 옮겨서 적용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시켰을 때 반드시 존재하는 긍정적인 20%의 확률, 그리고 결국 시스템은 존재하는 확률을 믿고 한 발씩 한 걸음씩 내디디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스템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될 때는 되는 이유가 있고 그렇지 않은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진행되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 120~130개 가까이 되는 회사들이, 자, 그러면 오랜 기간 동안 꾸준한 결과치를 만들어내는 회사들이 따르고 있는 프로세스는 무엇인가? 자, 역사는 반복됩니다. 지난 과거에 결과를 만들어낸 그 결과치를 우린 염두에 두고 체인이 추구하는 어떤 가치와 방향에 벤치마킹해서 우리 거화 시켜나가는 과정, 이런 말씀 드렸죠. 그동안에 수없이 회사가 엄청난 투자와 끊임없는 인내심을 가지고 이 프로세스를 만들어가고 많은 분들께 비즈니스에 대한 방법론과 행동론이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체인은 21이라는 결과치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보면 한 개 회사는 정통적인 네트워크 마케팅을 지향하는 회사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닌 것 같고요. 이 9개 회사들이 어떤 방법과 행동으로 결과치를 만들어내느냐. 자, 우리는 이걸 학습하고 우리 거화 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방문 판매나 후원 방문 판매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먼저 가서 결과를 만들어낸 이런 회사들이 어떤 과정, 프로세스, 아니 더 디테일을 잡아서 어떤 성공의 결과치들을 만들어 가고 그 결과를 어떻게 지켜가고 다음 단계로 성장시켜 가는지 우린 예민하게 배우고 우리 거화 시켜 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인은 시간 속에서 물론 부침은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뭐 단기간에 6개월, 1년 뭐 조금 성장했다가 조금 내려오기도 하고 이런 성장 과정 없이 그 다음으로 또 나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여하튼 체인은 반드시 성장해 나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이 9개 회사들이 결국 어떤 프로세스로 성장시켜 왔냐? 이 성공의 8단계입니다. 이 성공의 8단계를 창시한 누군가도요, 이 걸로 통해서 미국의 그가 몸담은 회사의 거의 80% 이상의 매출을 올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9개 회사들 들어가 보면 결국은 이 전부 성공의 8단계가 핵심적인 시스템이고 이걸 반복해 나가는 거예요. 8단계의 단계죠. 크게 다시 3단계로 나누죠. 준비 단계, 성장 단계, 성숙 단계. 자, 물론 크게는 8단계, 더 크게는 3단계로 분류하지만 자, 존재하는 이 8단계 사이사이에도 자, 우리가 디테일하게 배우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론적이나 지식은요, 검증된 지식을 배워서 행동으로 옮겼을 때, 그때 우리가 사이사이에 있는 디테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 현재의 결과치에 머물고 있는 그때 이유가 찾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검증된 시스템, 검증된 지식을 배워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왜? 복제돼서 그 다음 단계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별로 숨어있는 디테일을 우리가 찾아내고 그걸 우리 비즈니스에 적용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성공의 8단계 준비 단계 끝이죠. 준비 단계 끝이지만 성장 단계로 연결되는 고리죠. 자, 그 다음에 행동 단계, 행동의 첫 단계이기도 하죠. 명단, 작성, 분류. 이 단계를 맞춰서 우리가 이제 성장 단계로 향합니다. 컨택 앤 인바이트, 만나고 초대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 설명, 셔도 플랜, 그 다음에 만나고 또 만나고 계속 궁금한 것들을 해결해주는 후속 조치, 팔로우 업, 팔로우 스루. 자, 요 3단계가 성장 단계예요. 자, 이게 지난 60년 동안 네트워크 마케팅의 선순환 구조로 가장 안정적인 성공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체적인 시스템의 방법론 성공의 8단계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교과서에서는 제시되지 않는 내용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선별된 초기 미팅해야 될 집중적으로 데몬스트레이션과 연결되어 있는 사업 설명을 진행해야 될 20명의 명단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선별해내죠. 자, 그분들을 막 그냥 어떤 과정 없이 막 진행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 성공적인 비즈니스의 결과를 만들어낸 소수의 사람들은 뭘 제시하냐면 만나서 초대하기 전에 이 중간에 뭘 하라고 조언하냐면 만나서 QI 미팅을 진행하라는 거예요. 1차 미팅을 진행하라는 겁니다. 자, 일테면 자, 컨택. 자, 우리가 전화해서 약속을 잡죠. 컨택의 목적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만남이에요. 자, 그럼 만남의 목적은 뭡니까? 초대예요. 성공의 8단계라는 프로세스는 이걸 요구해요. 자, 전화로, 그러니까 제품 설명이나
우리 데일리 플랜이나 비즈니스적인 초기에 통화할 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무조건 초기 단계에서 전화하는 건 만나자예요. 얼굴 보자, 차 한잔 나누자. 그래서 결국은 컨택의 목적은 만남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만남의 목적은 초대예요. 거기서 승부를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결국은 초대해요. 어디로 초대할 것이냐. 그럼 이분의 반응을 봐야 되겠죠. 이분의 반응도나 관심도나 긍정도에 따라서 그 다음으로 연결하자는 거죠. 자, 부정적이거나 관심이 없는 분을 내가 급해서 내 욕구로 그 다음 단계로 초대를 한다. 우리가 원하는 예측하는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될까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가 그 초대에 응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렇게 우리가 초대해도 생산적 결과를 나올 만한 분, 자, 그런 분들 우리가 찾고 있는 분들이죠. 그래, 찾고 있는지 찾고 있지 않은지. 그래, looking for looker라는 표현을 쓰죠. 찾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그분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초대를 하기 위해서 만나는 건 맞지만 초대에 앞서서 더 확률적으로 긍정적인 결과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을 다음 단계로 초대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긍정도와 그가 지금 찾고 있는지 찾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가 알려면 QI 미팅이라는 걸 중간에 디테일한 프로세스로 진행하자는 거죠.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 중에 오래된 회사들 중에 급성장과 빠른 결과치를 만들어내는 회사들이 하나같이 이 단계, 이 프로세스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결과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도 모방하고 따라보자는 거죠. 이미 우리는 충분히 우리 것으로 소화할 만큼의 우리 이제 학습이 되어 있어요. 뭐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팅을 물론 과정상 뭐 한 개의 과정이 단계가 더 생겼다고 해서 복잡하거나 이게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 있는 우리에게 이미 그런 안목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단계를 하나를 더 추가했다고 해서 우리의 사업의 속도와 성장이 더뎌지거나 늦춰지지 않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QI란 뭐냐? 5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QI는 뭐의 줄임말이냐면 첫 번째, 퀄리티 인터뷰예요. 자, 퀄리티는 질이 높다는 거죠. 하이 퀄리티죠. 자, 인터뷰는 사전적 의미는 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개인이나 집단, 자, 우리는 집단을 상대하는 건 아니죠. 자, 개인에게, 자,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개인에게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대화를 나누는 시간. 이게 인터뷰예요. 우리 인터뷰한다는 얘기 많이 쓰시죠? 그리고 질 높은 인터뷰. 그리고 이분이 삶에서 뭘 추구하는 분인지, 태도, 자, 그의 태도, 그의 매너, 그의 말투, 그의 옷차림, 그의 상대를 향한 기본적인 예의를 갖춘 대화법,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찾고 있는 분들의 확률을 쫓아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초대할 것인가 말 것인가. 키는 누가 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를 다음 단계로 초대할 것인가 초대하지 않을 것인가. 키는 우리가 지고 있어요. 우리가 급해지고 프로세스를 진행시키지 않으면 그 키는 상대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비즈니스 방향성을 가지고 그를 이끌어주는 게 아니라 그의 욕구,
아직 배우지 않고 느끼거나 깨달지 않았던 미성숙된 비즈니스를 잘 모르는 그분에게 그 키를 넘겨주는 거예요. 이래서는 비즈니스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져 가지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듣는 오디오 중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을 겁니다. 자, 사람은 15분에서 30분 정도만 만나서 대화해보면 내가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들었을 때, 자, 언제 들을 수 있어요? 질문할 때, 칭찬할 때, 경청할 때. 이러한 대화법을 가지고 그가 충분히 더 많이 말할 수 있도록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를 알려고 간 거지 우리를 알리러 간 게 아닙니다. 이 QI 미팅에서 중요한 건 상대를 알려고 간 시간이에요. 우리를 알리러 간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미팅에서 우리가 말이 많다거나 뭘 가르치려고 하거나 많은 아직도 이분이 들으려고 하는 귀가 열려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많은 말을 하는 건 사실은 어쩌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팅은 상대가 어떤 분인지를 아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인터뷰가 필요하죠. 자, 우리 보시자고요. 우리가 알만한 대한민국에서 내노라고 하는 코스피 상장사 안에 들어가는 대기업들이 있죠. 이 기업들이 인력을 채용할 때, 사람을 채용할 때 그냥 판단하나요? 까다로운 필기시험을 봅니다. 서류 전형 있죠? 또 필기시험 봐야죠? 그리고 필기시험에서 일단은 지적인 능력을 테스트했다면 그 다음에는 아주 까다로운 면접이 있어요. 신원조회까지 할 수도 있겠죠? 뭐 어떤 기업은 관상가를 대동해서 그의 관상을 보기도 한답니다. 자, 이런 왜 까다로운 인터뷰 과정을 거칩니까? 결국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뭐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일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진짜 제대로 그 회사의 성장의 문화와 분위기와 이런 것들을 잘 배우고 기여하는 한 명의 인재, 한 사람의 아직은 아니지만 리더로 성장하려고 하는 그 잠재 능력을 갖고 있는 그가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리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결국은 그러한 분들은 따로 우리가 찾고 있는 분이 누군지 찾고요. 나머지 분들은요, 어디로요? 소비자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분들은. 그래서 일단은 상대를 인터뷰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필터가 많은 정수기는 비쌉니다. 그리고 필터가 많다는 의미는요, 이 과정을 거칠 때마다 우리가 원하는 순도가 높고 마셔도 되는 건강한 물이 정수가 되겠죠? 그래서 인터뷰 과정이 필요합니다. 급하다고 우리가 우리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 아무나 위치시키고 아무나 데려와서 시간과 비용과 에너지를 막 투입합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공과 에너지를 쏟았는데 어느 시점 가니까 이분이 정말 내가 찾고 있지 않은 분이에요. 그럼 그 시행착오와 거기에 들인 모든 것들은요, 나에게 굉장한 실망감과 때로는 그 다음 단계의 질적인 성장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거기서 멈추거나 내게 굉장한 부정적인 감정, 어쩌면 이 사업에 안 좋은 그런 감정을 줄 수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질 높은 인터뷰를 통해서 그 다음에 퀄리티 인포메이션, 상대의 눈높이에 맞는 지식과 정보를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도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자, 표현이 좀 과하게 들릴 수 있으시지만, 자, 우리는 갑과 을의 관계는 아니지만 주도권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이런 기회를 주는 사람이에요. 어떤 기회예요? 건강해질 수 있는 기회, 아름다워질 수 있는 기회, 적어도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질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그동안에 함께 할 수 없었던 정말 깊은 마음을 나누는 꿈과 목표로 같은 방향으로 가는 정말 좋은 친구들과
삶의 자유를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인간이 가장 존엄한 이유는요, 자유입니다, 자유. 내가 떠나고 싶을 때 내 시간을 마음껏 쓰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갖고 주고 할 수 있는 누리는 경제적 자유, 그리고 정신적으로 또 자유, 이런 삶의 자유를 추구하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게 체인 비즈니스의 가치입니다. 이런 정말 어마어마한 기회를 주는 게 우리 비즈니스인데 우리가 너무나 저자세로 전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당당해지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렇다고 우리가 교만합니까?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그랬을 때 상대는요, 우리에게 귀 기울이고 관심을 갖습니다. 자, 이렇게 퀄리티 인터뷰가 진행되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퀄리티 인바이트, 질적인 초대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분들을 그 다음 단계로 초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미팅의 성공 확률은 매우 높아지겠죠. 10명에 2명이 아니라 30%, 40%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초기의 사업 시작에서 정말 귀한 자산인 우리의 명단을 물론 빠른 시간 안에 다 소진하는 게 맞지만 너무 어떤 의미 없이 그냥 막 써버려서는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을 스스로 자초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질 높은 초대로 이어질 수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인터뷰가 진행되면 그 다음에는 자격심사. 자, 우리는 한정된 시간과 비용과 에너지를 투입합니다. 우리도 그렇고 그도 그렇고. 그리고 자격심사 인터뷰 이 과정을 거쳐서 진짜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 소비자는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게 우리가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부업자는 부업자에 맞게 우리가 안내하고 진행시켜 나가야 되겠죠. 결국은 사업가는 사업가에 맞게 프로세스를 진행시켜 가야겠죠. 소비자인데 마치 사업가처럼 우리가 시간과 비용과 에너지를 투입하면 안 되겠죠. 사업가인데 마치 소비자 대하듯 그분을 안내하면 안 되겠죠. 과정을 진행시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격심사 인터뷰,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명단을 빠르게 퀵 인터뷰, 이런 빠른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가 찾고 있는 분들을 찾아낼 수가 있더라는 거죠. 속도가 매우 빨라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격심사를 통과한 그분은요, 우리가 진짜 이런 분들이 110만 PB 또는 포스타로 시작해서 집중한다면, 한 목소리가 난다면, 소통이 된다면, 서로 배려한다면, 서로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서로 모든 에너지를 집중시킨다면 우리 비즈니스의 속도는 매우 빨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빠른 게 때로는 빠를 수 있지 않고요. 느린 게 느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메이저리그의 요기베라라는 뉴욕 양키스의 엄청난 선수 있죠. 그 선수가 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야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9회 말 2스트라이크 3볼까지도 끝난 게 아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업은 남을 도와야 되는데 언제 도울 수 있어요? 긍정적 에너지가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 충만할 때, 이때 돕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행돼야 될 거. 자, 돕는 건 맞는데, 상대를 변화시키는 건 맞는데, 중요한 건 내가 먼저 상대에게 원하는 그런 자세와 태도, 습관을 갖고 있고 변화되었냐. 그리고 그런 분들을 찾아서 우리가 실질적인 성장을 일으키는 도움을 서로 주고 받고 있냐. 그래서 체인 사업은요, 무조건 남을 도와야 성공하는 일이에요. 부자아빠 비즈니스 스쿨에도 나오죠. 빌이라는 10조 원 이상의 자산의 가치를 갖고 있는 친구가 왜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했습니까? 첫 번째 이유, 사람들을 돕는 걸 난 좋아한다. 근데 결국은 누군가를 도우려고 시작했는데 그 도움이 결국은 나를 돕는 일이더라. 그리고 자신은 배우고
가르치는 걸 좋아한다. 그런 10조 원의 자산을 갖고 있는 분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이 세 가지 이유를 남을 돕고 나를 돕고 배우고 가르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했다라고 말한다면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체인 사업은 네트워크 마케팅은 남을 도와야 선한 마음으로 윈윈하는 마음으로 그래야 성공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결국은 부자들은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들이죠. 그 문제는 언제 해결돼요? 가치를 창출시켰을 때. 그래서 우리는 가치를 창출시키거나 있는 가치를 발견함으로 인해서 그걸 상대에게 전달할 때 가치가 창출되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가치를 채워주는 일, 기회를 주는 일,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강, 아름다운, 풍요, 친구, 자유. 세상에 이 5가지를 원하지 않는 분 계실까요? 다 원합니다. 그걸 충족시켜주는 게 우리 체인 사업이란 말씀 드리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승승 게임이에요. 승 게임. You first. 당신이 잘 됨으로 me second. 그 다음에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순서가 이렇습니다. 당신이 잘 됨으로, 파트너가 잘 됨으로, 그 다음에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스폰서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면의 마인드, 이기적인 사람이 불리한 게임이에요. 이기적인 사람이 불리한 게임이라는 거, 이거 굉장히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은, 체인 사업은 모든 사람들은 충분한 타고날 때 잠재 능력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가능성과 도전하고 뭔가 삶에 가치 있는 것들 또 원하는 것들을 충족시켜 나갈 만큼의 충분한 잠재 능력을 타고났는데 환경에 지배받고 학습된 무기력으로 꺼내 쓰지 못하는 많은 분들께 그걸 꺼내 쓸 수 있도록 우린 뭐 하시는 거예요? 에디파이 하는 거예요. 격려하고 용기 주고 꿈 찾아주고 돕는 일이에요. 변화와 도전을 통해 나로부터 시작된 변화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비즈니스를 지나가는 분들의 변화를 본보기로 이끄는 일이죠. 그 변화가 보기에 좋고 그 변화가 닮고 싶고 따라하고 싶고 흉내내고 싶으면 말이 아니라 그 본으로 사람들은 따라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사업이 긍정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 좋은 사람으로 함께 성장해 가는 일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 부자 아빠의 비즈니스 스쿨이라는 책에서 아주 상세하게 기술되고 있어요. 자, 이 책은 한번 읽지 마시고요. 제가 볼 때는 계속 반복적으로 읽으셔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 반복적으로 학습했을 때 거기에서 내 거가 돼요. 내가 배우고 얕은 지식이 있고 깊이 들어가는 지식이 있죠. 얕은 지식은 그냥 훑고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학창 시절 때 해보셨죠?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 그냥 암기 위주로 훑고 지나가요. 시험 끝나면 남는 거 있습니까? 물론 단기간에 성적은 딱 어떤 성적은 얻을 수 있겠지만 그게 오래 남지는 않습니다. 얕은 지식이죠.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이런 얕은 지식보다는 깊이 있는 지식이 중요해요. 그것이 가치를 만들고요. 이 만들어진 가치를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감당할 걸 감당해내는 신념으로 연결됩니다. 그 신념으로 연결되는 결과는 뭘로 만들어내요? 가치로 만들어냅니다. 이 8가지 가치가 너무나도 상세하고 또 이분이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부자가 되고 성공한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나 객관적으로 써져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표현들, 문장들, 단어들이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지 않는 모든 분들도 로버트 키요사키라는 분을 압니다. 투자가이기도 하고요. 전 세계적인 동기부여가이기도 하죠. 우리가 얘기하면요. 무시합니다.
근데 이분이 써놓은 책을 무시할 수는 없겠죠? 적어도 이분이 비사분면에서 자신이 일구었던 그 과정들을 통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성공한 리더들, 시스템이 존재하는 좋은 회사들의 리더들과 교류하고 그 교육을 받고 하면서 수년 동안 배웠던 결과로 만들어 놓은 써낸 책이에요. 그 중심적인 내용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보편적 가치가 아니라 숨겨져 있는 8가지 가치예요. 우리 많이 공부하셨잖아요. 삶을 변화시켜주죠. 직업을 바꾸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죠. 적은 비용으로 사업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연금성 인쇄소득이 확보되면 부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대상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죠. 네트워크 마케팅의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맥칼프의 법칙이라는 걸 언급합니다.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멤버, 자, 인원수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게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거죠. 가장 적게 일하고 가장 큰 성공, 큰 돈을 벌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레버리지의 힘이죠. 그리고 마음에 품고 있는 가치가 현실을 결정한다. 자, 마음에 품고 있는 가치가 현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마음속에 어떤 꿈, 어떤 목표, 그게 우리가 전달하고 있는 분들의 귀와 가슴속으로 전달됐을 때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리더십의 가치를 일깨워준다. 그래서 언제나 돈은 리더를 따라 움직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계속 반복적으로 읽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QI 미팅을 진행할 때 반드시 내가 상대에게 꼭 필요한 말씀만 전달하시고요. 그것도 이번에 책 내용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전달해 주시는 쪽으로 미팅을 진행해야 객관성이 담보가 됩니다. 물론 내가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가치를 얘기할 수 있지만 초창기에 우리가 지인들한테, 나를 잘 알고 있는 분들한테 설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설프게 내가 설명하거나 그를 그래서 판매하지 말라는 거예요. 설득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전달하시라는 거예요. 판단은 누가 합니까? 상대가 하죠.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지 않은, 확신에 차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에게 어설프게 전달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객관성이 담보가 된, 상대도 인정할 수 있는, 그냥 기분은 별로 배운 것 같아서 좋지 않지만 객관성이 담보가 되면 상대는요, 안 듣는 것 같지만 듣습니다.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긍정적인 분들을 찾아 나갈 수가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래서 이 책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독하시라고 다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꼼꼼히 살펴 읽으시고 이 문장 행간에 담겨있는 의미들을 내 행동한 것과 비추어 봐서 밑줄 치고 형광벤치라고 또 포스트잇으로 인덱스 하셔서 미팅할 때 반드시 이 책은 지참하시고, 설명하실 때 이 책이 몇 페이지인지 딱 펴서 그에게 부연 설명과 객관적인 걸 담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걸 QI 미팅 끝나면 선물로 주셔야죠. 왜 선물로 주십니까? 그가 엉뚱한 데 가서 알아보지 않도록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툴을 활용하는 거예요. 내가 아닌 객관적인 툴을 통해서 그의 긍정적인 생각들을 조금 더 증폭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그러한 분들은 반드시 다음 단계로 초대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항상 뭐 합니까? 네트워크를 찾고 구축합니다. 비사분면의 부자들의 특징은 네트워크를 찾고 구축하더라는 거죠. 나의 부자 아빠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파워를 지니는 단어는 네트워크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서두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는 이런 질문을 자주 받는답니다. 당신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으로 부자가 된 것도 아닌데 왜 다른 사람에게
그 사업을 하라고 권합니까? 사실은 저도 의문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걸 쭉 풀어서 설득력 있게 얘기해 줍니다. 객관적인 얘기를 해주고 있죠. 자, 마음이 다쳤었다. 하지만 1970년에 들었던 네트워크 마케팅, 똑같은 얘기를 1990년도에 들었고, 나의 마음의 변화도 있었고, 어떤 기본적인 성공도 일어났고, 뒤를 귀가 열렸고, 그리고 10조 원의 자산을 형성한 빌이란 친구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의아해했고, 수개월 동안 그 친구와 만나면서 교류하고, 이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고, 마음이 활짝 열렸다고 써 있어요. 자, 우리 모두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체인 사업에 문을 두드리신 거 아닙니까? 때로는 닫혀 있었죠? 그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뭐, 그거 다단계 아니야? 그 사람들한테 부담 주는 거 아니야? 말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는 사람 많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지금 시작하면 좀 늦은 거 아니야? 그 제품 좀 비싸 보이는데, 이런 내 마음을 다치게 했던 많은 요소들을 계기를 통해서 꾸준히 우리가 어떤 결국은 제품을 전달하고 사업의 기회를 전달하는 목표를 두고 꾸준한 관심과 빈도를 통해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변화되죠. 그리고 우리 사업에 들어와서 체연의 시스템을 통해서 꾸준한 팔로우 스루를 통해서 이제 그의 마음이 활짝 열리죠. 이분들 중에 리더로 탄생하는 겁니다. 이 과정이에요. 역시 이것도요, 뭐 시스템의 구체적인 추상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1년에 모든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체인 사업에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건 이런 과정을 통해서라는 말씀 드리고,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한 번에 돼도 그거 잘 관찰하셔야 돼요. 왜? 너무나 빨리 긍정하는 건 너무나 빨리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통해서 변화가 되고 부정에서 긍정으로 변화된 분들, 그 시간만큼 이분은 지속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에 투자하는 어떤 것도요, 단 1도 의미 없는 게 없어요. 다 의미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현장에서 받는 거절, 실패, 상처요, 어느 것 하나도요, 우리가 의미가 없는 게 없고 버릴 게 없습니다. 나중에 시간 지나가 보세요. 어느 단계에 가셔서 리더가 됐을 때 사실은 우리가 힘들었고 아팠고 뜻대로 되지 않았던 그런 감정들을 딛고 앞으로 나갔을 때 나중에 큰 리더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보지 않은 분은요,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고민하고 깊이 있게 생각하고 깨달았던, 아픔을 겪지 않았던 분들은요, 절대 나중에 리더가 돼서 그런 아픈 마음을 갖고 있는 그 마음 상태에 있는 분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야 성장합니다. 지금 아프고 계십니까? 성장하기 위한 시그널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본인이 딛고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리더가 되기 위한 테스트를 거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순간순간 우리는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게 테스트를 받고 있다는 생각하셔야 돼요. 나 인내가, 나 열정이 얼만큼 돼서 그게 진짜 우리가 리더로 탄생돼도 될 만한 수준과 역량과 마음과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되고 있다는 사실을 꼭 저도 마찬가지고요. 새겼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말씀드리고요. 제가 그래프를 하나 준비했는데, 자, 그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비즈니스를 진행하시다 보면, 자,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자, 고점이 있고 저점이 있죠. 어느 날 갑자기 주가가 폭등합니다. 그러면 그때 장을 마감해요. 그 다음날 새로 엽니다. 아니, 오르는데 왜 장을 마감합니까?
반드시요, 갑자기 단기간에 주가가 막 확 올라가잖아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을 마감하고 다음 날 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결국은 1985년도에 개장한 우리나라 증시가 보면요, 쭉 우상향을 그리죠. 쭉 전체적인 우상향을 그리면서 성장해 왔어요. 근데 단기간에 1개월, 3개월치 주가의 현황을 보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자, 올라갈 때도 올라간 거고요, 내려갈 때도 결국은 뭐예요? 올라가기 위해서 내려간 거예요. 자, 이 그래프 보시면요, 고점이 있죠. 고점이 있습니다. 저점이 있죠. 자, 우리는 고점일 때요, 이제 조금 이때 어깨에 힘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요때 사실은 되게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더 상담하고, 더 몰입하고, 더 많은, 이때는 내 개인적인 성장을 위해서 사업 설명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는 나와 함께하는 파트너, 팀, 전체적인 큰 성장의 모멘텀을 보고 이때 하는 사업 설명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점 있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프상 저점이죠. 저점을 찍고 있지만 이거는 우상향, 고점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오늘 아침 PSC 52기의 오디오에 보면 2일차가 다시 올라왔더라고요. 학원, 브라이언 테이시의 긍정 학원이 올라왔죠. 가시화 시켜놓고 계속 이미 된 것처럼 가시화 시켜놓으신 꿈을 보고 확언하면서 다시 고개도 하시는 거예요. 5가지. 그리고 그 열기로 사업 설명, 사업 설명, 사업 설명. 결국 새로운 분을 만나서 사업 설명해야 됩니다. 이 횟수를 늘리지 않는 한 최현상의 성공은 묘연합니다. 사업 설명하셔야 돼요. 자, 결국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주식은 이렇게 우상향을 그립니다. 자, 잘 된다고 교만하지도, 안 된다고 위축될 필요도 없습니다. 시스템 안에 계신다면 사업은 돌고 돌아가는 거예요. 먼저 된 분이 조금 늦을 수도 있고, 나중에 된 분이 앞서갈 수 있고, 책임 보상 플랜에 로얄 크라운이 4억 1천만 PB, 4억 1천만 PB지. 3년 후, 10년 후에 뭐 10억 PB, 10억 PB로 바뀌겠습니까? 그래서 시스템 안에 계신다면, 체인 시스템 안에 계신다면 사업은 주고받고, 바꿔주고, 돌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잘 우리가 이해한다면 지금 잘 된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안 된다고 침체되거나 위축되어 있을 필요도 없죠. 그래서 오늘 또 12월 마지막에 제 줌 미팅으로 인사드렸고요. 자, 2025년 1월에는 제가 요 뒤에 이어서 내용들 좀 정리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2025년 전체적인 PSC, PSTC, 그리고 특별히 진행되는 여러 가지 체인 시스템에 대한 전체적인 2025년 그 교육 일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쪼록 2024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또 한 해의 마지막인 본사에서 진행하는 52기 PSC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너무 배우려는 그런 집중하는 모습으로 뉴핀도 많이 탄생되시고 너무 보람있고 의미있고, 또 다음 주차가 마무리죠. 끝까지 우리 함께 하셔서 이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는 더 중요하죠. 그렇게 해서 너무너무 수고하고 계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2024년 마무리 잘 하시고 2025년에는 더 의미 있고 많은 분들의 삶에 가치를 전달하는 그런 체인 비즈니스
OIC 피니스 오너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제 줌 미팅은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